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오락실을 가지 않으면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었던 세대들에게는 격세지감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게임이 일상화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성인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 유해하고 실제로 사회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 중독은 과장된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창의성을 높이고 산업에 기여한다. 이런 찬반 양론이 최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안 조율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일관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끼리 힘을 합해도 해결책이 요원한데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질병분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관련 부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입 공식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이 공존의 틀 안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두 부처 간 입장차가 너무도 큽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요. 게임학계 회장 그리고 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전 의원을 모시고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하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서훈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하는 것이 화면에 아무튼 모든 방송사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더 팩트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찍었던 화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 서 원장하고 양 원장이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서 4시간 30분 가까이 이제 회동을 한 그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네네. 이제 뭐 화면도 있고 하니까 예. 부인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양 원장이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문자로 귀국 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있던 자기도 잘 아는 일행과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서 잡힌 약속이었다. 그런데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 양 원장이 이야기한 민감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거 관련한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요. 네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총선과 관련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잘 알겠죠. 이런 건 우리가 해봐서 잘 아는데 네네. 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번 비밀회동은 정치 개입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 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정보위 개최를 하자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쪽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과거 국정원의 그늘이 촛불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또 가세를 했습니다. 매우 민감한 시기에 수상한 모임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뭐 과거 정부의 전례를 따르자면 매우 자연스러운 모임이죠. 네네. 선거 한 1년 전쯤에 선거 대비해서 서로 정보 교류 차원에서 예. 사실은 뭐 지역에서 그 선거 관련한 정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지역 국정원 정보관, 예. 지역 정보경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서로 협조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예, 그런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지금 관심사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탁 일단 떠올랐냐 하면 2016년 총선 당시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광화문 호텔 만난 게 이렇게 네네. 기자들한테 포착이 돼가지고 한번 예. 논란이 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선거에 관련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그게 전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네. 그 뭐 오얏 나무 아래에서는 가끔도 고쳐매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예. 고쳐매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을 이제 했는데 네. 이 같은 것을 국내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어찌됐건 이 새로운 질병분류법에 이제 게임 중독이 포함이 네네. 되는 쪽으로 이제 개정이 이제 되니까 22년에 이제 공식 발효가 된단 말이죠. 그것에 대비해서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지금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거기에 우리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는 아예 그런 질병 코드 도입 자체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이제 게임 업계의 입장을 좀 많이 이제 반영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게임 업계도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직 이게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네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 우리 특히 게임 컨텐츠 산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라고 지금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를요. 저희들이 1부, 2부 네.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참입니다. 예. 전문가 모시고 한번 해답을 한번 좀 듣도록 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요. 또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일찌감치 게임 업계에서는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찬반 입장 차이도 확연하죠. 게임 중독의 질병 인정. 앞으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도 질병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울증 같은 것도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중독이면은 정말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중독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질병으로 분류하기 전에 왜 치료 방안이라는 게 만약에 마련이 돼 있다면은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하는 게 좋겠죠. 글쎄 그게 게임 산업이나 다른 뭐 피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커가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뇌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인성이나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바뀌면 그런 행동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게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게임 중독은 질병 맞습니다, 이거. 게임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게임 중독이 질병인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제 친구 한 명 기계 5개로 매일 돌려요. 근데 자동으로 돌리고 일도 하고 걔는 뭐 다 하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죠. 프로게임은 그게 일상생활이잖아요. 중독자는 또 아니니까. 이제 질병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판단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이라든가 흡연 이런 것들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시간이 많아서 뭐 12시간 동안 게임을 하도 그게 중독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을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글쎄요 아이들이 뭐 PC방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중독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아기를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민들의 말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입장 위정현 한국게임업계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게임업계 입장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권고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현재 이제 저희 한국 게임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 이제 업계 쪽 학계 이런 데서 이번 WHO의 권고에 대해서 조금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좀 유감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 게임 자체가 그 원인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게임의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적인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충분한 검토 연구를 하지 않고 WHO가 이번에 좀 서둘러서 권고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이제 WHO의 권고에 대해서 가장 그 서둘러서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국가가 이제 한국이 좀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 유럽, 뭐 심지어는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도 뭐 중국,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은 이제 WHO 권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자체 어떤 규제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신경을 쓰지 않는 입장이고요.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뭐 전혀 이번에 이제 WHO의 질병 코드에 대해서 별 어떤 사회적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유독 한국만 지금 여기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뜨겁게 지금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 게임 중독의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게임의 과몰입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계 또 저희 학계 내에서도 이런 어떤 과몰입에 대한 예방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그동안에 지난 한 20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좀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노력 또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과 이번에 하나의 질병의 하나의 원인으로 또는 질병 행위로 지정될까는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곤혹스럽고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회장님께서 지금 질병이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게임 중독 질병 코드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중독이라는 것이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코올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떠올릴 때 이제 중독이라는 단어와 연계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게임이 과연 게임 중독이 이것이 질병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그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술과 담배, 마약 같은 그런 것도 원인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원인 물질이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제 게임이라는 건 새롭게 이제 이번 WHO 같은 경우도 원인 물질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중독, 즉 도박 중독과 유사하게 보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단은 원인 물질과는 다르게 일단 분류를 했다는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대한 중독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어떤 시민들의 눈에는 특히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원인 물질이든지 행위 중독이든지 여기에 대한 구별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게임이라는 것도 중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물질이 아닌가 또 중독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단히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WHO의 조치를 보면은 게임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요. 게임 사용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그것이 또 중독의 경우일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그 지적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체에 반발하는 것은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게임을 질병으로 볼 경우에 이제 일부 이제 WHO도 그렇고 국내 일부 이제 정신의학 하시는 이제 의사분들도 이제 그런 동일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네네. 결국 이제 국민들은 이것 역시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슈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또는 마약 이런 것들이 마약 같은 경우도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또는 술과 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기호품으로서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술, 담배 자체가 완전히 이게 금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네. 마약은 더더욱 그렇죠. 세계적으로 마약을 청소년에게 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할 때 게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이걸 지나치게 사용하면 어떤 중독이 된다. 또 지나치게 사용하면 병이다. 이렇게 규정이 될 경우에 예. 과연 지금 현재 청소년의 90%가 게임을 하나의 자신의 문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로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90% 청소년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게 수용될 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신들의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자녀가 1시간이 넘어서 1시간 넘게 게임을 하고 있을 경우에 혹시 우리 애가 장애자가 아닐까라는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자체도 자신이 2시간 3시간 넘어서 주말에 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예. 그런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하는 거죠. WHO는 이번에 이제 권고잖아요. 이 권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권고를 하는 건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될 문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번에 WHO의 어떤 권고하고 다른 독자적인 자신들의 어떤 질병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내놓은 그 기준인데요. 그걸 이제 DSM-5라고 부릅니다. 예. 2018년 10월에 그 나온 권고안을 보면 미국은 똑같은 게임 이용 장애를 이걸 지정한 게 아니라 지정 보류로 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게임 장애라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자체가 더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대단히 이제 DSM-5를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이 기존의 어떤 담배나 술, 도박은 별도 카테고리로 언급을 해놨지만 예. 게임 장애라는 것은 카페인 장애하고 동일한 카테고리로 놓고 이게 더 많은 치료하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어떤 특이한 어떤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은 정부와 미국 정신의학회 자체가 게임 장애를 유보해 놓고 즉 지정을 유보해 놓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정을 유보해 놓고 있는 것이군요. 예. 근데 지금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같은 것도 우리 사회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게임 업계에서 자체적인 어떤 노력, 이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게임 자체 게임 회사가 이제 서버를 통해서 게임 회사가 게임 접속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게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제 쿨링 다운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예. 잠깐 게임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고 현재 이제 게임 회사들이 지원해서 전국에 이제 게임 어떤 이런 장애에 대한 즉 과몰입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센터, 힐링센터도 좀 설치가 돼 있고 네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중독 치료센터가 전국에 50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를 통해서 협력해서 아마 함께 이런 어떤 게임의 과몰입 현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구체적인 그 사건 사고 좀 뭐 예전에 있었던 것을 좀 한번 뒤돌아 보면요. 몇 년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게임 광이었던 한 아버지가 20대의 그 젊은 아버지가 게임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잠을 자지 않아서 손으로 그 코와 입을 막아갖고 살해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같은 사건 사고를 접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심하면 이 같은 사건 사고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우려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성이 약하다. 이런 게임의 일종의 게임 쪽 산업에 옹호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저희들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이 없어진다면 네네. 과연 이런 살인사건 같은 강력사건이 사라지나요?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나요?라고 저희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 게임이 없을 때에도 이런 어떤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은 좀 발생을 했었고 게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생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력사건에 대한 제가 이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예. 예를 들면 남성에 국한해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의 좀 통계를 봤습니다만 3년 동안에 강력사건 발생률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예. 그 시기는 게임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던 시기하고 겹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2011년에 한 4,700건이었던 게 2013년에는 3,600건 오히려 강력사건이 줄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에 게임 자체가 아주 광범위하게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퍼졌던 아마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게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좀 강력 사건을 좀 발생하는 것과
게임 자체가 우연히 이제 겹치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만 이런 어떤 특정한 또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이제 이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게임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많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도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이유였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얻은 이런 사건이 비극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게임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이 사라지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게임 중독이 있다면은 예를 들자면 어떤 취미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중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과거에 그러니까 게임 이전에도 사회적 비난의 대상, 즉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됐던 어떤 네네. 사회적 미디어가 소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1980년대, 70년대 만화방 가면 거의 뭐 불량소년, 뭐 만화방 가면 뭐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1980년대에는 또 로버트 태권브이가 폭력을 조장한다고 또 방영 금지가 되었던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시기에 따라서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게임이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WHO 권고를 해서 게임 업계가 예상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타격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2023년에서 2025년까지를 추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략 한 10조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연간 한 3조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게임에 대한 과몰입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게임 학계나 업계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하고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걸 질병으로 분류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처럼 미국 정부하고 정신의학회처럼 더 많은 데이터 축적과 연구를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를 마치겠고요. 2부에서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찬성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WHO 결정에 대한 찬반 논란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질병 등록에 찬성하는 의료계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 전문가이시면서 게임 중독법을 지난 2013년에 발의하기도 하셨어요. 연세대 소아정신과 신희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이 1부에서 일단 게임 관련되는 반대 입장 들어봤습니다. 근데 의원으로 활동했던 시절에 신의진법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법안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법이 뭐 게임 중독법이 전혀 아니고요. 네네. 원래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중독 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네네.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함되는 것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 모든 중독이 들어가고 그 안에 게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게임 그 중독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반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게임은 바로 그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 그냥 하나였었던 것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WHO에서 그 권고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무게로 이거를 좀 느끼고 계시는지요? 사실 WHO라는 것은 그 유럽 쪽에 그 정신의학과 모든 그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건강에 해가 되는 정신적 행위에 대해서 네네. 진단을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자. 예. 그런 측면의 그 일단 행위이고요. 우리나라는 WHO 지금 현재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진단 기준을 한 5년마다 바꿔요. 네네. 바꿀 때 이번에 새로 바꿀 때 들어간 거예요. 어허, 예. 앞으로 들어갈 거고. 네네. 또 이거와 반대로 또 미국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연구를 통해서 또 정신의학적 분류표를 만드는 게 DSM이라는 건데요. DSM이요? 예. 우리 학자들은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이기 때문에 ICD라는 WHO 권고 진단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로 인해서 사실 그 의료보험 수가를 매겨줘요.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는 이 게임 과몰입에 대한 부분을 질병 코드로 아직 분류는 안 했지만
그 향후 연구를 많이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해서 일단 그 문제가 된다는 건 인정을 한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진단 기준 들어가지 않았지만 현재로 같이 그 게임 과몰입처럼 이게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좀 더 연구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 했다가 충분히 축적이 되면 또 5년 뒤에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뺐다. 네네. 예를 들면 WHO하고 아까 유보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WHO하고 이게 따로 간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좀 더 기준의 차이인 거죠. 좀 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규명되고 우린 들어가겠다. 네네. 또 이쪽은 이미 이 정도 규명됐으면은 충분히 우리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관리하고 치료하겠다 하는 철학의 차이인 거지. 예. 이미 이제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두 거대 학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게임 자체는 예. 나쁜 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게임은 재밌고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 면이 많은데 문제는 일부 취약군에서 이 게임 사용에 자제가 안 되는 군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지 전 세계인의 건강이 관리가 된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질병이 치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병은 자연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네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정신의학적인 질병으로 분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하거나 내버려 둬도 예. 그렇게 돼서 치유가 되는 경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나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는 경우에 네네. 질병으로 저희가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이 양쪽의 정부 부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저는 그 점이 사실 좀 우려가 돼요. 국민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두 부처가 서로 조율을 하고 내놔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갈등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는 양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처별로 미리 이게 조율이 되지 않고 다른 네네.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국민들을 더 어떻게 분열시키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두 부서가 낸 거를 보면 복지부는 충실하게 건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WHO 회원국으로서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또 문화부에서는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또 그 부처에 충분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한번 국민께 이런 경우에 말하고 싶은 게 아무리 산업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예.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네네. 산업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다 희생할 수는 없는 또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두 부서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제가 볼 때는 잘 화합하고 통합해서 대한민국이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다. 무조건 중독으로 치부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바로 또 그 점도 중요한데요. 네네. WHO 역시 게임이 그 중독의 원인 물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네. 그 사람들 그래서 게임 중독 장애라 그러지 않고 잘 보시면 게임 이용 장애입니다. 게임 이용 장애예요. 예. 그리고 아까 자꾸 이제 게임 쪽으로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게임을 왜 중독 물질로 원인 물질로 규명하냐 그러는데 예. 전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심지어 우리가 알코올 중독 장애도요. 알코올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과거나 또 심지어 유전학적인 어떤 문제도 있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떤 정신의학적으로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장애라도 다양한 요인이 원인인 겁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게임도 아무나 게임한다고 다 지금 과몰입이 되고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소인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다 감안하고 게임 이용 장애라고 했는데 자꾸 게임 쪽에서는 왜 게임을 중독의 어떤 원인 물질로 규명하냐 기분 나쁘다는데요. 제가 네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안전법을 좀 더 강화한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이 망합니까? 네네. 분명히 그 자동차 사고의 원인에 자동차는 크게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로교통법을 더 강화시키면 저는 자동차 산업이 더 진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역시 이 산업을 진흥하려면 거기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건강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정부나 그걸 잘 막아준다면 오히려 게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무도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명한 사람은 없다. 네네. 그 점을 좀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의이시니까요. 실질적인 어떤 중독의 사례 같은 거를 치료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많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학만 되면은 아이들을 제가 이제 중독을 그냥 집에서는 못 끊잖아요. 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시키는데
제일 이제 참담한 경우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보통 4, 5학년 때부터 게임을 시작해서 점점 중독 증세로 빠지게 되죠, 아이들이. 예. 그렇게 됐을 때 중학교쯤 되면은 하루 종일 이제 밥도 그 게임 하는 컴퓨터 앞에서 밥 먹고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어머니가 치워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폭력을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기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어머님들도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돼서 옵니다. 병원에 올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확실히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는 거죠? 일단은 먼저 병원에 와서 끊어야 됩니다. 네네. 마치 우리가 마약을 끊듯이. 그래서 이 아이가 일단 그 중독 증세가 없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이 아이로 하여금 게임에 중독하게까지 이르게 했는가 하는 그 원인들을 오히려 다른 원인들을 다 제거하고 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게임을 하지 않고 자기 조절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치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다 함께 것인가요? 병행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심리 치료도 물론 해야 되고 가족 치료도 네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약물 치료를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많은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될 때 우울증이 함께 오기도 하고요. 네네.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ADHD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거랑 함께 또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경우에는 꼭 약을 써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독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좀 나온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또 네네. 대부분 발견되는 사례들, 치료되는 사례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걸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해서 치웠는데 예. 방망이로 휘둘러가지고 어머니의 뼈를 부수는 것 정도가 실제로 저희는 그걸 자주 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자극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의 빈도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그런 저는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제가 대학병원의 의사다 보니까 예. 방학 때만 되면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는 겁니까? 대부분 저희한테 와서 한 2년 정도 치료를 하면은 거의 완치가 됩니다. 기간이 2년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2년 동안에 그 젊은 청소년들이 주로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가 있다면 어떤 고비들이죠? 첫 번째 단계 당장한 게 끊게 하는 것부터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일정 기간 끊어놓으면 아이들도 이성이 돌아오면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만약 조금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자. 그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그럼 의료계에서는 어느 선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특히 저처럼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뭔가 잘못될 때 일단 게임에 빠져서 온 애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이거라도 어떻게 좀 막으면은 그러니까 꼭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더라도 게임 중독으로 이르게 하는 길만 막아도 예.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병으로 이완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 네네. 또 아이들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게임 중독과 관련된 WHO 권고안이 나온 이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건강권을 수호하는 저 같은 의사와 보건복지부의 목소리와 또 게임 산업이 또 이 문화 산업이 또 진흥이 돼야 되는 우리 한국이 요즘 어렵잖아요. 경제가. 네네. 문화부의 목소리 또 거기 관련 업계들의 목소리가 저는 반드시 통합이 돼서 아울러서 잘 갈 수 있는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옛날 제가 처음에 2013년 그 법을 발의했을 때 논란이 된 것처럼 흐지부지 되면은 네네. 제가 볼 때는 국민으로서 너무 잃는 게 많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WHO 지금 가입국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보통 ICD 권고안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만약 게임 이용 장애만 빼고 받아들이겠다라든가 네네. 아니면 WHO 회원국을 탈퇴해야 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현재 문화부가 WHO에 항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한 걸 뒤집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만 이렇게 유달리 빼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저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예. 게임 산업, 한국 게임을 수입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역시 우리가 화합하는 모습으로 함께 전 세계인의 어떤 건강을 수호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업계 분과 건강권을 수호하는 분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는 한 번도 게임을 중독 물질이라고 규명한 적도 없는데 게임을 네네. 중독의 어떤 원인으로 규명했다고 주장을 하시는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거 정말 오해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통합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의 신희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던 어리숙한 12살의 영화광 소년이 이 트로피를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영화제의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제는 해마다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데요. 올해 72회째를 맞이하는 이 영화제는 무엇일까요? 1번 칸 영화제, 2번 베니스 영화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